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구직자들을 위한 8번째 취업박람회가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10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3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박람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8회 취업박람회. 3천여 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와 면접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전공과 경험 등 자신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참가자들은 취업 박람회를 적극 활용하며 취업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그 잡에 대해서 실제로 종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좀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박람회는 LA 지역 한인 기업은 물론 한국과 미국 회사, 미 정부 기관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300여 명의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행사장에선 화상 면접뿐 아니라 이력서 작성과 인터뷰 방법 등 다양한 세미나가 마련됐고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 유학생들이 대부분 졸업과 함께 취업 경험을 쌓고 1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보다 장기간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체류 비자 지원 기업을 늘렸습니다. 취업박람회는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미국 정부기관이고 그다음에 16개 기업이 학생들, OPT 학생들을 위해서 비자 스폰을 하는 기업들을 참여를 했고요.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기업들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인턴십을 하면서 취직을 하면 또 장기간 이렇게 체류가 연장이 되고 그런 통로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폰서 부분은 제가 일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력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참가자들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채용 회사와 자신이 생각한 임금 차이가 커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높아진 주거 렌트비의 생활물가 상승, 여기에 학자금 융자 상환을 고려하면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는 많이 보는데 이제 저 원하는 셀러리에서도 부족하고 이제 가끔 컴퍼니의 컬처도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계속 아직도 찾는 중이라서 조금 어려워요. 주최 측은 지원자의 눈높이와 다양성을 고려해 전문 분야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국경일인 개천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저녁 LA 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영사 관저 뒷뜰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 대한민국 국경일인 개천절, 그리고 LA 총영사관 주관 한국문화주간 행사 일원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나라의 창립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주류사회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전달하고. 내빈으로 참석한 각국 주요 인사들은 개천절을 축하하며 국가 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is wonderful day and our best wishes for Korea's continued peace and prosperity. Our region be peace, and I look forward to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Korea.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용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는 최근 LA 총영사관이 집중하고 있는 보훈 외교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A 12지구 존리 시 의원은 LA시가 가진 문화의 다양성과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It's the different cultures that we celebrate. This last weekend I went from in the morning celebrating Oktoberfest to midday the Korean parade to at night raising money for a foundation in Africa. We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so much about our different cultures that make Los Angeles so special. LA에서 열린 단기 4,351주년 개천절 기념식. 이번 행사는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류사회와 동포사회 간 소통과 협력의 기틀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앞으로 LA 국제공항에 내리는 승객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 국제공항이 터미널 교통 혼잡을 억제시키기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호출과 탑승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공항 측은 이번 정책 변경이 터미널로 진입하는 우버와 리프트 차량 혼잡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셔틀버스를 타고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무료 셔틀버스는 3에서 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이동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침과 달리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공항에서 하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LA 국제공항의 신규 정책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항 측은 이번 정책의 시행에 따라 터미널 내 교통 혼잡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 쇼핑 시즌 소매점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유예된 것이 원인입니다. 전국 소매연합은 올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인 3.8%를 넘어설 것이며 온라인 매출은 11%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15%가 책정됐지만 2,500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일이 유예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 의존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일을 12월 15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연합은 올 연말 쇼핑 시즌에는 오프라인 소매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준하는 할인율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알래스카와 뉴햄프셔주를 제외한 미국 48개 주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관련 보고된 폐질환 환자는 이미 1,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에 따르면 전국에는 1,080명의 환자가 전자담배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18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망자 중 가장 어린 환자는 20대, 가장 고령의 환자는 70대였습니다. CDC는 지난 일주일간 275건의 의심 환자가 새로 보고됐으며 이 중 절반은 최근 2주간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이 내일 LA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위안부 행동 케어는 일본, 태국, 필리핀계와 공동으로 영화 주전장 상영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와 일본 극우 인사의 목소리를 함께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일본의 이 역사 수정주의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저렇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탄식과 한숨과 웃음이 나오는 그런 영화거든요. 한국어 자막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감독은 일본 우익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한 5명의 인사는 일본 정부의 최고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의 일원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영화 주전장은 내일 오후 5시 30분 LA 한인타운 엠마누엘 교회에서 상영되고 감독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매년 10월 4일은 내셔널 타코데이입니다. 1800년대 말 멕시코 광부들이 간식거리로 먹기 시작한 타코. 본래 타코의 뜻은 광부들이 사용하던 다이너마이트를 쌓는 종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멕시코인들이 즐겨 먹던 타코는 멕시코시티에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타코들이 만들어져 현재 150종류가 넘는 타코가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기 시작한 멕시코인들을 통해 타코라는 음식이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코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멕시코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으며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타코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Welcome to Taco Bell. May I take your order? Yeah.
타코가 미국 음식 문화의 한 자리를 자리 잡고 있을 무렵인 1964년 타코벨의 창업자 글렌벨은 토렌스에서 처음으로 타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글렌벨은 3년 만에 100개의 지점을 오픈하며 전 세계에 타코라는 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제는 불고기 타코는 물론 김치 타코까지 다양한 형태의 퓨전 타코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LA시에서만 400대가 넘는 타코 트럭들이 허가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셔널 타코 데이를 맞아 타코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하 프레시와 델타코는 쿠폰을 가져올 경우 1+1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쿠폰은 해당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잭인더박스와 치폴레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무료 타코 혹은 칩을 증정합니다. 엘뽀요로코는 타코데이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 타코 알카본이 팔릴 때마다 노숙자들에게 타코를 하나씩 기부하게 됩니다. 어느덧 미국인들의 식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타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45억 개의 타코가 소비됐으며 길이로 계산할 경우 49만 마일, 무게로 환산하면 7억 7,5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타코는 이제 멕시코뿐만 아니라 LA를 상징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원한 친구인 부리도와 함께 말이죠. 뉴욕 총영사관 공동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북미 상황과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유엔 대표부 2층 회의실에서 시작된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유엔 대표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의 1년 동안의 업무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대표부는 유엔 총회 3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국별, 주제별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기관의 위원국으로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핵심 국가이자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권오건 당사국총회 의장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국제형사정의 기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현 북미 상황과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하루씩 죽음을 맞이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체제 보장을 한미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 두 겹, 세 겹을 해야만 해볼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들은 지 며칠 있다가 존 볼턴이 데이비아식으로 핵 폐기를 한다고 주장할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피감사자들의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감사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에 편성된 예산 중 외교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될 예산을 단체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며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포 인사들이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이제 적정을 아니 동포 인사들은 동포 인사대로 활용을 하고 순수하게 이 현지 이 미국에 있는 인사들을 접촉하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네. 집행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부족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은 샌디에고 인근 유니버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5파운드의 마약성 오피오드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화학교수 출신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양이 150만 명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애용자를 위한 차 없는 거리 행사인 시클라비아가 이번 주 일요일 LA 한인타운에서 다운타운에 걸쳐 열립니다. 행사는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 7가를 시작으로 다운타운 보이라이츠 구간까지 이어져 인근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휘발유 가격이 평균 $4를 넘어섰습니다. LA 일부 지역에서는 $5가 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진정됐지만
캘리포니아주만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유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케이블 TV 업체들이 요금 이외에 추가 부가 수수료로 가구당 연간 $450의 수익을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케이블 TV 채널 시청료 외에 웹셋톱박스와 케이블 모뎀 대여료, 인터넷 서비스 요금, 관리 등 각종 수수료로 연간 $280억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이는 평균 요금보다 24%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다저스는 선발 투수 워커 뷰러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맥스 먼시의 3타수 2안타 3타점 맹활약을 앞세워 워싱턴 내셔널스를 6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류현진은 가벼운 마음으로 3차전 워싱턴 내셔널스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